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운전 관련 직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특히 이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운전직 종사자분들께 이게 어떤 의미일지 또 어떤 대책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. 이게 단순히 뭐 트럭 운전이나 택시 운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 운전을 꽤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더 넓은 직업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. 뭐 그런 점들을 보여주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어떤 점들이 좀 핵심적일까요?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. 우선 그 규모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네, 미국 기준으로 보면요. 운전 자체를 주업으로 삼는 분들이요. 네. 그게 한 3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. 전체 직업의 한 2.8% 정도요. 꽤 많네요. 그리고 이제 업무 중에 운전을 같이 하시는 분들, 이분들은 훨씬 많아서 1170만 명, 거의 뭐 8.5%에 달한다고요. 와, 정말 많은 분들이 관련되어 있군요. 특히 그 배달이나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77% 이상이라고 하니까 정말 큰 비중이고요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전체적으로 보면 운전직 평균 연봉이 비운전직보다 좀 낮거든요. 네, 그렇죠. 근데 특정 인구 집단, 예를 들면 히스패닉이나 흑인, 아메리칸 인디언 노동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운전직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뭐랄까 운전 프리미엄 같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. 아, 운전 프리미엄이요? 그건 좀 의외인데요. 네.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만약에 자율주행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일자리를 잃는 걸 넘어서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소득 기회를 잃는 거니까 타격이 더 클 수 있다,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. 레벨 2. 그러니까 운전자가 계속 주시해야 하지만 차가 조향이나 속도 조절을 도와주는 거예요. 아, 네. 포드 블루크루즈 같은 거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그런 걸 이미 꽤 상용화됐죠. 그리고 이제 레벨 3.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자가 잠시 손을 뗄 수 있는 거예요. 조건부 자동화요? 네, 이것도 혼다나 벤츠, BMW 같은 데서 나와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허가받고 운행을 시작했어요. 점점 현실화되고 있네요. 이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운전직 종사자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어요. 바로 그 점 때문에 스틱 시프트 보고서 같은 자료에서는 좀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. 정책 대응이요?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실직했을 때 자동으로 실업보험, 그 UI라고 하죠? 이걸 바로 적용해주고 받는 기간도 좀 늘려주자는 거고요. 아, 실업보험 기간 연장. 네, 그리고 또 갑자기 소득이 뚝 끊기는 걸 막기 위해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PBI라고 부르던데요. PBI요? 점진적 기본소득이요. 그건 좀 파격적인데요. 그렇죠. 좀 새로운 개념인데 충격을 완화하려는 시스템적인 접근인 거죠. 그 외에도 운전직 종사자분들 평균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맞춤형 교육이나 재훈련 지원을 강화하자, 이런 얘기도 있고요. 교육과 재훈련 중요하죠. 네, 그리고 의료보험, 그 메디케이드 자격도 좀 자동으로 부여해주고 또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게 창업 지원도 늘리자, 뭐 이런 방안들이 같이 제시돼요. 단순히 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자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죠. 물론 뭐 모든 운전직이 다 똑같이 금방 대체되지는 않겠죠. 예를 들어 시내버스나 스쿨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운전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승객 안전도 챙겨야 하고 질서 유지도 해야 하고 그런 사회적인 역할도 있으니까요. 기술만으로 대체하기는 어렵겠죠. 네. 그리고 그 레디 토론에서도 보니까 원래 운전을 좋아해서 직업으로 삼았는데 오히려 재미가 없어졌다는 뭐 그런 현실적인 얘기도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런 면도 있죠. 그리고 이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빨리 도입될지는 기술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, 또 법규 문제,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예요. 복합적이네요. 네. 그리고 같은 운전 관련 직업이라도 실제 업무에서 뭐 물건을 내리고 싣거나 고객을 응대하는 것처럼 운전 말고 다른 활동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하고요. 아, 그렇죠. 운전 외 업무 비중. 네. 그래서 그 레딧 사용자들 중에는 대안으로 뭐 의료품이나 꽃배달 아니면 장거리 운송, 캠핑카 같은 RV 배송 같은 거를 제안하기도 했고요. 또 뭐 위반 단속 업무나 현장 서비스 엔지니어처럼 운전이랑 다른 기술이 필요한 직업들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,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. 확실히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많은 운전직 종사자분들께는 큰 도전 과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.
특히 아까 말씀하신 특정 인구 집단에게는 그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제시된 그런 정책 제안들이 정말 효과적인 완충 장치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그렇죠. 기술 발전은 뭐 필연적으로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도 하잖아요. 네, 그렇겠죠. 자율주행차가 이제 정말 일상화된다면 단순히 차를 만들고 고치는 걸 넘어서서 이 기술 생태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직업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글쎄요, 그건 상상해봐야겠죠.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차량 관리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원격 모니터링 요원이라든지 혹은 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물류 시스템 기획자 뭐 이런 것들이요. 당신은 어떤 가능성을 보시나요?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